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부산은 이제 봄비인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폈던 벚꽃 잎들이 이제 벚꽃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봄이 완전한 봄이 오려고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원래 이쯤 되면 원래 좀 꽃샘추위 뭐 이런 게 잠깐 왔다가 또 봄이 오고 하는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좀 종잡을 수 없는 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씨일 때 좀 감기 같은 거, 예, 기온차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좀 몸 관리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서 아무쪼록 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볼 거고, 그리고 리비안도 잠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급등이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모양새예요. 아무래도 좀 로직스가 이제 최근에 조금 파마보다 좀 더 주도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죠, 주가적으로. 그래서 뭔가 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파마의 어떤 그 바이오 시밀러나 이제 췌장암 신약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이제 로직스가 뭔가 치고 나가는 것이 의아했는데, 역시나 그 이제 CDMO 관련 위탁 생산 수주를 이제 했다고 뉴스가 떴죠. 아무래도 그게 좀 사전에 아무래도 그뭐 국내 제약사의 어떤 계약 사항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뭔가 비밀 유지가 안 되고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사전에 조금씩 상승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로직스는 다 좀 들여다볼 거고, 지금 현재 이제 파마가 이제 오늘 뭐 12,900원까지 이제 치솟다가 이제 로직스와 함께 같이 다시 상승분을 모두 거의 대부분을 반납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원래 기조가 13,500원 위로 제가 5거래일에서 10거래, 지금 오늘 이제 3거래일이죠. 예, 3거래일인데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피레침을 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피레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아래에서 올라갈 때 지금 계속해서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5거래일 에서 10거래일 사이에 이제 파마는 13,500원, 그리고 로직스는 5,700원 위로 올라갈 것이다. 두 개 다 같이 올라가야지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로직스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로직스는 5,700원 위에 올라섰어요. 먼저 올라선 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13,500원 위에 올라선 것만 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은 버텨줘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하는데, 초반에 버텨줘야 돼요. 올라섰을 당시에 초반에 여기서 몇 거래일 정도, 한 3거래일 이상 정도는 버텨줘야 이제 13,500원 위에 올라섰다라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직스가 먼저 5,700원, 파마는 13,500원이고 로직스는 5,700원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700원 선에 올라섰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직전까지는 일단은 상승분을 반납했다 하더라도 5,700원은 유지해주고 있던 모습이거든요. 일단 로직스는 거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주고 그 사이에 지금 파마가 13,500원 돌파를 시도해야 됩니다. 시도해서 올라서고 안정적인 모습까지 같이 보여줘야 로직스와 파마가
가장 제가 좋은 그림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지금 이 뭐 PHM을 놓는 상황에서 다시 뭔가 꺾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호재성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매도세가 없어요. 매도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악재가 없어요. 일단은 가시적인 악재가 없다. 악재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실패, 그냥 뭐 승인이 안 됐다. 뭐 바이오시밀러가 안 됐다. 뭐 췌장암 신약이 또 뭐 실패했다. FDA 승인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이제 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악재로 여길 만한, 그리고 예측이 될 만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뭐 지금 저가 대비 우리가 이 집 7,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저가 대비 지금 한 60%, 70% 뭐까지 올랐죠. 지금 70% 정도 올랐어요. 지금 저가 대비, 바닥 대비 70% 올라서 뭐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보고 우리가 또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금 이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여전히 지금 낮은 포지션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주주들이 지금은 손실 구간이에요. 손실 구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매도 포인트라고 보기는 사실상 힘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차트가 예쁜 모양을 그려가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 7,000원 기점 혹은 요 바닥권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그냥 차익 실현이 되는 매물들, 그런 매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받치는 그 매수 물량들 자체도 없거니와 그냥 사겠다는, 매수 대기하는 물량들이 없다는 얘기. 그런 물량들도 없거니와, 중요한 거는 그런 물량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팔 물량은 대기 물량보다 훨 많다 보니까 이게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물량을 던져서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뭐 빠져나오든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걸 할 건데, 물량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것이 파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 가량이 대주주 더하기 특수관계인들의 물량이에요. 70. 그러니까 물론 70% 중에서 또 한 20%는, 이 중에서 한 20%는 언제든지 시중에 유통이 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혹시 또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특수관계인의 물량들인데, 이 물량들이 밖으로 나오면은 다른 개인들의 물량과 다르거든요. 질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지금 포지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도 나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아직 채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던져버리면 신뢰를 잊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신뢰가 쌓였다? 보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죠. 예, 어느 정도 지금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또 찬물을 끼얹게 특수관계인이 물량을 던진다?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안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인데, 제가 갈라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 한 모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지금 사실상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자, 나머지가 30%가 지금 시중에서 돌고 돈다 이거죠. 근데 오래된 이런 어떤 하락세에
물려있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물타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도 꽤 높아요. 이 30% 중에서 꽤 높다. 그게 몇 프로인데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모르겠지만 몇 프로인지 객관적인 자료는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예. 절대 적지는 않아요. 절대 적지 않다는 얘기는 적어도 30%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세력들하고 뭐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또 잔챙이 외인들 뭐 기관들 서로 이 30% 가지고 서로 뺏고 뺏기고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기에는 조금 많은 물량들이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들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씀드린 대로 22,000원에서 23,000원이 한 이 정도 돼요. 높이가. 자, 이 정도 됩니다. 22,000원에서 23,000원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한번 뭐 얼추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중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맞죠? 중간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조금씩은 기존에 그 오랫동안 물려있던 개미분들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22,000원에서 23,000원요. 이 구간까지 오면은 충분히 이제 나 이제 여기서 탈출할래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구간에서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낮다. 설사 우리가 주가가 제 말대로 저는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사이에 13,500원 위에 올라설 것이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랐다 안 오른 상태에서 악재까지 터졌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또 뭐가 이제 부정적 의견을 얻었다느니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여기서 처박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한계가 있다. 예. 이제는 좀 하방 압력적으로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설사 잘못되더라도 하방으로 빠지는 데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 이미 너무 많이 이제 빠졌고, 예. 물론 또 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최장암에 조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최장암 쪽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얘네들이 뭐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해서 그것까지 다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걸 팔아가지고 이미 레드오션이니 이미 뭐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른 제약사들도 지금 뭐 치킨 게임하고 있고 서로 막 경쟁이 치열하고 한 그런 레드오션이다. 이제 뒤늦게 이게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이걸 개발한다고 해도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게 지금 시장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은 그 자체, 우리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우리가 이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 우리 그런 깜이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것을 또 로직스가 또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뭔가 우리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상업용 배치하고 시업용 배치가 이게 뭐가 안 맞다 이래 임상용 배치랑 상업용 배치랑 이게 약이 동등성 입증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약 자체에 대한 뭔가 그런 피드백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약 자체는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셉텐 바이오 시밀러는 뭐 바보짓만 안 하고 절차만 그대로 제대로 밟고 간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저는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때 충격이었어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실패하면서 좀 충격을 먹긴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체질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췌장암 신약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허셉텐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상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높은 확률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안 될 거라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안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발음 뭐 이렇게 입 바른 말로 아무리 구슬려도 EMA에 이어서 FDA 특히나 저는 더 걱정되는 게 EMA와 똑같은 이유로 반려될까봐 그건 진짜 멍청한 지금 그거는 무능력을 넘어서서 멍청한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생기길 바라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좀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좀 췌장암 신약에 좀 더 기대감을 높이는 게 시장의 시각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오늘 오전에 뭐 슈팅 쏘다가 반납을 했다 해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뭐 제 의견은 똑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더 관망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그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우리가 여기 뭐 아주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던데 모니터링 이 날짜에 금요일 날 예? 이 날짜에 이렇게 아래 꼬리 살짝 빠진 게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쪽 빠졌다가 다시 이제 다시 그 빠진 부분들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왜냐면 저도 그 순간에 빠지는 순간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전후해서 그것을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쭉 빠질 때의 매도 물량 자체가 큰 물량이 아니었어요. 약 한 2만 주, 2만 5천 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큰 물량도 아니고 쭉 빠졌던 이유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물량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예, 물량 자체도 얼마 안 되고, 빠짐과 동시에 우리가 뭐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냥 바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일단 구독자분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뭔가를 정보를 얻고, 예, 그래도 2만 몇천 주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은 작은 건 아니죠. 개인이 2만 몇천 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작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은, 로직스로 뭐, 그냥 옮겨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냥. 그래서, 뭐, 로직스로 옮겨갔든, 뭐, 어떻게 했든, 저는 일단은 그 자체에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는 것이 밑에 우리가 그 매수 대기 물량들이, 촘촘하게 정상적인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다 뚫어내고 주가를 빼버릴 정도면은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대량 매도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는 좀 주식이 좀 귀합니다.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은 주식이 귀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밑에 받쳐주는 매수 물량도 없는데 자기가 손해를 입어가면서 팔았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절대 이렇게 똑똑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금세 회복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파마에서 왜냐면 로직스가 조금
파마보다 조금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주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옮겨가는 어떤 좀 주주분이 있지 않았나. 왜? 파마가 좀 이렇게 지루한 거예요. 이게 좀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별 이슈가 없을 때는 굉장히 호가창도 좀 심심하고 지루한 거죠. 예.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좀 파마는 아무래도, 로직스는 아무래도 파마보다는, 좀 시총도 절반밖에 안 되고, 좀, 유통 주식 수도 파마보다는 좀 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회전율이 좀 달랐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파마보다는 로직스가 조금 더 치고 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뭐 결국에는 이런 호재성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파마보다는 좀 더 호가창이 좀 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옮겨가신 거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1780원까지인가? 이 빠진 부분에, 순간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우리가 이게 일봉이니까 그렇지, 분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갑자기 쭉 빠져요. 쭉 빠졌다가 금세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찰나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매도 물량도 굉장히 작았고,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 작은 물량에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기 매수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단순히 조금 그냥 개인 취향상 조금 조용한 파마보다는 조금 그래도 호가창이 왔다 갔다 하는 로직스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호가창도 움직이고 조금 파마보다는 로직스가 조금 치고 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 당시에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답변이고요. 원하시는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또 질문하신 게 있는데, 자, 상장 초기에 42,000원. 예,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갭 하락,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나중에 뭐, 갭 하락을 뭐, 메꿀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하기는 조금은 이르다. 예, 이르다. 왜냐면 지금 제가 주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들 지금 이게 쭉쭉 꺼놨잖아요. 예, 꺼놨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제 시나리오대로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온다. 예? 왔을 때 분명히 22,000원에서 23,000원을 여기서 넘길 때는 아무런 이슈 없이 넘기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22,000원에서 23,000원이. 여기에 이슈에 따라, 그리고 그 시기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우리가 지금 4만원대를 갈지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얼마나 빠른 속도로 4만원까지 회복을 하느냐인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무의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갭을 띄우고, 여기 보시면 이 갭을 띄우고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갭 부분은 사실상 이제 바로 메꿔버리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메꿔버리는 경우가 거의 높죠. 엄청 높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문제다 이거죠. 여기 일단은 이 근처에 이 정도는 여기 3만, 여기가 딱 4만원에 지금 맨 마지막에 끊어놓은 이 선이 4만원인데 이 4만원까지 올라서야지 일단은 이 갭 부분을 메꾸면서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나. 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갭이 있었던 부분은 갭 하락을 했으면 나중에 상승할 때도 그 갭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 그거는 그 부분 말씀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근데 좀 자세한 우리가 분석은 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봐주시고, 구독자분들은
주가 그때까지 올 때까지, 예, 제 채널을 구독 계속 유지해 주시고, 예, 같이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예, 그때까지 또 계속 지고 갈지 안 지고 갈지는, 예,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예. 지금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위로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지만은 이게 2만 원 되고 2만 3천 되고 분명히 이탈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 이제 그만 빠질래. 이제 그만 마음 졸일래. 그만 마음 이제 그만 졸일래. 나 이제 그냥 됐어. 적당히 지금 수익 많은 수익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어. 본전 찾은 거 말고 난 다행으로 생각해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 말은즉슨 또 새로운 또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다른 거 없이 13,500원 저는 지금 배트 말이 있기 때문에 13,500원 이 위에 올라서는 거, 예, 로직스는 올라섰지만 아직 파마는 못 올라섰죠. 그러니까 빨리 저는 이제 파마가 같이 로직스와 함께 같이 올라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제가 꿈을 꿨는데, 그거는 이제 로직스, 뭐, 파마 꿈은 아니에요. 주식 꿈은 아닌데, 고양이가, 제 엉덩이를 딱 물었는데, 너무 세게 물어가지고, 진짜, 꿈에서 깬 이후에도 엉덩이가 아픈 것 같아. 지금도 잠에서 깬 지 한참 됐는데도, 지금도 뭔가 좀, 오른쪽 엉덩이를 고양이가 물었는데, 어찌나 진짜 엄청 힘이 좋은 고양이였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날래도, 예? 그 고양이의 그 뭔가 이렇게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근육부터 뭔가 엄청난 괴력의 고양이였어요. 크기는 그냥 일반 고양이 크기였는데, 진짜 너무나도 세게 고양이가 제 엉덩이 물어가지고, 그게 너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도 잠에서 깼을 때는 이제 계속 아픈 것 같았고, 지금 깨고 난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직도 뭔가 좀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뭔가 이상해 기분이. 아무튼, 뭐, 요즘에 이런 개꿈까지 꾸면서 제가 좀 요즘 스트레스를 받나? 그래서 13,500원 위에 못 올랐으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를 저도 알게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이긴 하지만 진짜 실제 꿈이에요. 제가 꿈을 말씀드리고 꿈 안 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일단 현재 파마는 일단은 어차피 이제 로직스는 올라갔고 먼저 갔고 동생은 먼저 올라갔으니까 이제 형도 따라가야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은 포지션 매수 일단은 하지 마시고, 예, 일단 관망하는 걸로 일단은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로직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직스, 어이구야,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5,7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이래 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왜냐면 5,700원을 올라섰잖아요, 맞죠? 자, 올라서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금방. 아까도 파마에서 13,500원 올라선 게 중요한 게 올라서서 적어도 한 3거래일 이상을 그 위에서 유지해줘야 이제 안정적으로 13,500원 위에 올라섰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여기 5,700원에 올라서고 마감도 5,700원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슈팅까지 줬는데도 이거 싹 다 반납하고 거기다 5,700원 아래까지 지금 가고 있다. 지금 내려와 있다. 파마가 아직 못 갔잖아요. 파마가 13,500원 위에 못 올라섰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로직스가 일단은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릴 것 같았어요. 예, 5,700원 위에서 좀 기다려 줬으면 뭐 좀 파마가 올라가고 둘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로직스가 지금 다시 5,700원을 뚫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 종가 마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종가 마감 다시 5,700원 위로 올라설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미 이제 시대 뭐 그 위탁 생산 이제 수주 이제 뉴스가 터졌고, 이제 터지고 나면은 재료 소모, 이제 소멸이죠. 재료 소멸이고, 다음 재료가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수주가 나와줘.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수주겠죠. 예, 그런 것들이 또 나와줘야, 좀 재생성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직스는 어쨌든 지금, 저도 사실, 메인으로 분석하는 게 파마다 보니까 로직스를 디테일하게는 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로직스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파마와는 다르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있겠구나,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지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뭔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에야 보니까 그냥 요 위탁 이제 생산 수주가 있었구나. 그것을 미리 안 누군가가 뭔가 주가를 이끌었겠죠. 예,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내부자에 의한 그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로직스 쪽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발주를 준 그 제약사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간에 이제 뉴스가 터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물량을 다 던진 거예요, 한마디로. 예, 걔네들이 물량을 다 던진 겁니다. 근데 그 물량들이 쭉쭉 빠지니까 그거에 압력을 받아서, 예, 가속도가 붙은 거죠. 가속도가 붙어서 5,700원에서도 밀려서 아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밑에 5,000원이거든요. 이 5,000원 선을 뚫고 내려올 거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파마도 제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요 사이에 13,500원 위로 올라설 거다 했는데 파마가 13,500원 위로 올라설 때 로직스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도다 아니다. 제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쪽이 더 많이 오르고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직스가 이때까지는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위탁 생산 수주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따라 움직였는데 반대로 이제는 파마 쪽에 뭔가 재료가 나올 것 같으면은 파마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때 로직스도 가만히 있냐? 아니죠. 예, 파마 따라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둘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간첩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파마가 뭔가를 했을 때는 좀 로직스에도 직접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수혜가 많아요. 예, 약을 개발했으니까 당연히 약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로직스에다가 발주 가겠죠. 근데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로직스가 위탁 이게 생산 수주를 했는데 그거를 무슨 파마가 무슨 물론 그 이유는 노나먹게 하겠지만 파마가 무슨 그 약을 무슨 빼돌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예. 저는 일단은, 포지션을 말씀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로직스는 일단 5,000원 여기서는,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것은, 지금 정황상, 그러니까 파마가 올라서야 되는 이 상황에서 5,000원 아래로 빠지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00원 아래로 지금 빠진 이 상황에서는 완전 극보수적인 매수. 극보수적인 것은 굉장히 조금씩, 예, 굉장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라는 얘기. 극보수적인 매수로 일단은 매수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요 아래쪽에 좀 모여 있다, 이게 수익권이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냥 극보수적인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관망. 왜 이거를 달리 제가 포지션을 두느냐 하면 이제
그 수익권이 있으신 분들과 제가 금방 극보수적으로 대체를 하라고 말씀드린 분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좀 물려 있고 지금 손실이 큰 그런 주주분들은 극보수적으로. 왜냐면은 그분들은 평단이 높기 때문에 평단 작업을 제 영상을 보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평단 작업을 조금씩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가가 지금 다시 뭔가 이 3,000원 뭐대로 내려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파마도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지금 로직스가 뭔가 당장의 호재 뉴스가 없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조금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3,000원까지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700원 깨지고 내려올 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보수적인 것도 아니고 극보수적인 그런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평단 작업을 좀 하시라는 얘기.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더 우리 로직스가 더 뻗어 나갈 걸 생각해서 남들 다 이제 수익권이고 야 이제 뭐 플러스 30%다 이러는데 혼자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 15%야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 10%야 이러면 좀 슬프잖아. 그러니까 평단 작업을 여기서 못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평단 작업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조금씩은 하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익권이신 분들하고 조금 분할해서 말씀드린 거고, 수익권이신 분들은 요 포지션에서는 본인이 그냥 잠깐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긴 안목으로 본거 들어온 게 아니시면 매도하시고 나가시고. 근데 뭐 들어와서 이래저래 보니까 괜찮은 회사 같으면 쭉 갈 거야 하면은 일단은 매도도 하지 마시고 매수도 하지 마시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홀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700원 위로 파마하고 같이 올라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로직스가 먼저 여기 5,700원 위에 도달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랫동안 물려서 지금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은 작업을 하셔도 평단 작업을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이 끝나고 나서 뭐 며칠 안에 다시 또 뭐 수주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뭐 안 생기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좀 확률적으로 낮죠. 며칠 상간에 다시 재료가 터진다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꺾이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꺾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좀 단기간에 어떤 급등을 했고 재료 소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지만 기대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5,000원을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5,700원 아래에서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파마 치고 올라갈 때 같이 5,700원의 고지를 같이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분석입니다. 아무튼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단기간의 급등에 의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고 회전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주들도 좀 털고 나가신 분도 있고 손실이 뭐 마이너스 60%까지 났는데 70%까지 났는데 뭐 마이너스 뭐 40% 아니면 딴 데로 또 옮겨가서 더 좋은 종목으로 옮겨가셨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피가 많이 돌았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프레시하게 주가가 좀 더 그전까지는 뭔가 오래 묵은 우리 지금 고인물 같은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 뭔가 이렇게 좀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뭔가 꽉 막혀 있는 막 무슨 동맥경화 같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다가 지금은 피가 굉장히 잘 돌아서 뭔가 주가가 좀 더 가벼워졌다는 느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좀 재료 설명로 주가가 조금 꺾인 거 가지고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 사이에 좀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하는 것을 좀 감수하셔라. 그래야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 넥스트 스테이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요때는 제가 볼 때는 파마가 좀 더 주도하고 로직스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로직스 먼저 5,700원 위에서 참 잘 버텨줬으면 거기서 그냥 5,700원 위에서 그냥 형을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 절대 이게 뭐, 완전히 뭐 꺾이는 그런 차트 아니니까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 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포지션을 뭐 추천해 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 하시는데,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비안이 지금 15달러. 제가 여기 지금 끊어놓은 선들이 이게 뭐 정확한 선 아닌데 이게 15.08달러 선인데 정확하게 안 꺼져서 그래요. 제가 15달러에다가 끊은 겁니다. 15달러에 여기가 이제 15달러를 딱 저는 버텨줄 줄 알았는데 깨졌어요. 깨지고 최저 12.5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예. 근데 12달러 때는 제가 못 샀어요. 못 사고 13점 뭐, 한 초반에 2달러인가 3달러인가 할 때 뭐,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예, 했고, 그 뒤에도 한 두 번인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물타기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예, 어느 포지션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13달러 때 두 번, 예, 13달러 초반 때, 그리고 중반 때 뭐 이렇게 두 번 물타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 15달러 위로 올라서느냐 안 서느냐가 좀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5달러를 넘어서 계속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이 바닥면에서는 올라왔는데 일단은 15달러 위로 일단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15달러 위로 확실하게 올라서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고, 또 최근에 지금 리비안이 생산 대수를 발표를 했는데, 원래 작년 4분기가 10,000대가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도 사실 10,000대는 조금 넘겠지라는 생각했어요. 저번 4분기보다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했는데 10,000대보다 좀 빠졌어요. 10,000대에서 조금 빠졌어. 그래서 조금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워낙 이제 리비안을 조금 낮게 보다 보니까 이제 맞을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예, 맞을 매를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가 낮은 시장의 어떤 예측치를 훨씬 웃도는 이제 생산 대수가 나와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추가 하락 없이 작년 4분기보다도 작은 생산 대수를 소폭이죠. 소폭 작은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받쳐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런 생산 대수가 이제는 분기당 10,000대 이상 이제 나와 이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기당 10,000대 이상 나와주고 2분기 때 어떤 생산 대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벌써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라 이게 뭐 돈을 벌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예, 그 매출이나 생산 대수나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거예요. 예,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은 얘네들은 뭐 2분기 때 뭐 생산 대수가 뭐 15,000대가 나와도 얘네들은 수익이 안 나. 지금은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안 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뭔가 돈을 벌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한 분기에 15,000대가 나온다면 이제는 무조건 1년에 뭐 우리가 평균적으로 6만 대 이상은 쭉 나와준다는 얘기라. 그러면은 이제 예래저래 가속도가 붙고 하면은 이제 10만 대 가까이 우리가 머지않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추구 이제 10만 대, 10만 대, 여러분들 10만 대라는 이 수치는요, 우리 웬만한 그 메이저급 우리 완성차,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 말고,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복스바겐이나 뭐, 예?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포드, GM, 이런, 뭔가 대량 생산해서 그 메이저급으로 팔고,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차량을 파는 그런 기업들 말고, 다른 일반 그런 이제, 그 아래급, 메이저급 밑에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 그런 수준은 되거든요. 예, 이제 몇십만 대, 이 10만 대라는 그 몇십만 대의 어떤 그 생산량이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생산 대수도 있지만 인도 대수, 보통 인도 대수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게 독이 되는, 오히려 독이 된다.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황일 때는 이런 대형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더 좋지. 근데 이게 불황이 오면은 이 대형이었던 그런 제조 설비나 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생산 대수를 전기차 업체치고는 많은 생산 대수를 뽑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재고가 많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차량이 안 좋아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불황이 경기 침체가 오고 뭔가 고용이 조금 불안해지고, 예? 뭐 부동산도 막 꺾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차량을 사지 않는 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계속 생산을 해내니까, 왜냐면 라인을 멈출 수가 없어. 속도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그냥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차량 팔리지 않는 차량들이 재고가 쌓이니까. 이 차량들이 재고가 쌓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 재료값, 배터리값 이런 거 다 인력비, 뭐 제조 공장 이런 거 자기들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 차량들을 만들었는데, 얘들이 그런 게 있거든. 차량들은 만들었는데 바로 팔려야지. 만들었는데 재고가 뭐 몇 달이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식이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산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돼서 6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을 많이 해줘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줘서 팔다 보면은 이것이 또 그 소비자들한테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아, 이 차는 할인 받아서 사는 차다. 할인을 안 받고 사면 호구다. 요런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불황 때에는 이런 덩치 큰 이런 제조 설비와 인력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뭐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비용 투입이 더 되는 거예요. 너무 덩치를 너무 크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그런 수요들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좀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그 어떤 큰 그 전기차의 어떤 공룡이었던 이 테슬라가 조금 뭔가 좀 부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실적으로.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그렇게 기업이 발전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때로는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현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덩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덩치에 비해서 현금 보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트위터 또 그런 것들 이게 좀 뻘짓하는 그런 쪽에다 또 돈을 쓰고 하는 바람에 좀 더 그런 취약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리비안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 뭐 수요 없는데 뭐 리비안은 수요 넘쳐나겠습니까? 다만 리비안은 지금 아직까지는
생산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수요가 테슬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물량들도 지금 리비안에서 생산해내려면 지금 예? 새 빠지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수요를 못 쳐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리비안은. 근데 테슬라는 지금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예,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해서 그걸 최대한 손해를 줄여가면서 그 재고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재고는 계속해서 물건들이 계속 나와. 계속,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물건들이 나오는데, 빨리 팔아야 되겠죠. 예, 재고가 쌓이면 안 되면, 파는 속도보다 생산량이 속도가 더 빠르면은 재고가 계속 쌓이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잘 짜가지고, 빨리, 소진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도 어느 정도는 뭐 버텨줘야 다른 또 우리 전기차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에 또 긍정적인 효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테슬라도 어찌됐든 간에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너무 덩치가 너무 커졌다. 예,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예, 어쨌든 다시 리비안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이제 15달러 여기를 이제 좀 올라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죠. 15달러 요 위에서 좀 확실히 이제 한 이번 주만 잘 버텨내면 좀 웬만한 악재 이슈 없이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저는 당분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리비안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15달러 요 선에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PBR도 굉장히 낮은 포지션이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생산 대수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좀 조지아 공장이 조금은 연기된 그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착공만 들어가면 뭐 뚝딱뚝딱 하면 뭐 한 2년 정도면 뭐 생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곧 리비안을 만들어 뭔가 정상궤도를 올려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리비안이에요. 그리고 후기들도 소비자들 충성도나 후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좋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입소문은 타서 예, 물론 포드의 이제 F150 이런 전기차들도 라이트닝 전기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물론 포드 그 F150이 원래 내연기관 쪽에서는 거의 뭐 탑 오브 탑의 어떤 픽업 트럭이에요. 하지만 전기차는 또 다른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식상한 어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미국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것이 있어요. 개성이 강한 원래 민족이다 보니까 예, 충분히 그리고 이미 사용해본 그런 소비자들이 이 너무 좋다. 그 사람들이 뭐 F150 안 타봤겠습니까? 미국에 널린 게 F150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 전기밴, 상용밴도 굉장히 지금 평이 좋아요. 지금 아마존도 뭔가 뭐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냈죠. 아마존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죠. 예. 애플의 아이폰이 왜 대박 쳤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버벅거림도 없고 버그도 없고 예, 너무나도 부드럽게 손에 우리 다른 그때 당시 스마트폰들은 다 감압식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서 액정에다가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이게 뭔가 움직였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애플은 뭐예요? 그 전기 그걸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뭔가 부드럽게 움직였죠. 그리고 어플이 실행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른 기존의 스마트폰들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것들. 그게 사용자의 체험에 의해서. 근데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너무나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자꾸 문제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애플, 아이폰으로 넘어가니까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불편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처음에 아이튠즈 뭐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조금 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시간이 흘러서 다 해결되고 이제 아이튠즈 연결 안 하잖아. 옛날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용자 경험에서 나오는 후기들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반대로 야 이것도 뭐 쓰레기고 저것도 쓰레기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뭐 이게 안 좋다. 계속 악평이 나온다면 어느 소비자가 그 악평을 보고 사겠냐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부동산 다음으로 어떤 큰 소비가 자동차인데 예? 그 큰 소비를 하면서 그런 거 후기 한번 안 찾아보고 사겠냐는 거지. 하물며 우리 배달의 민족 배달 하나 음식 배달 하나 시켜 먹을래도 후기를 보고 배달시켜 먹는 건데 그죠? 근데 배달의 뭐 후기에 뭐 여기서 뭐 벌레 나왔다 뭐 했다 금식이 뭐 오래된 것 같다 신선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거기다 주문해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의 체험에 의한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리비안의 가능성이 절대로 뭐 적지 않고 후지지 않다. 충분히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잘 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잘 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닌 제가 리비안을 선택했다. 그리고 15달러 요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좀 리비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좀 새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조금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뭐 관절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인 또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